평범한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현실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새벽녘 어스름한 빛 속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로 한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60대 후반의 박순자 어머니는 오랜 세월 생선 가판대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생선을 다루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정교하고 빠릅니다. 오늘도 참 싱싱하네요, 어머니. 그럼 내가 직접 고른 건데 어떻게 안 싱싱하겠어? 박순자의 생선 가판대는 시장의 자랑이자 그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온갖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왔던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한편 서울 중심가의 웅장한 검찰청 건물 안에서는 한 남자가 결연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명석한 두뇌로 검찰청 검사장까지 승승장구한 김민주는 박순자의 아들입니다. 그가 이룬 화려한 성공 뒤에는 어머니는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 묵묵히 시장에서 생선 가판대를 운영하는 강인한 여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부터 생선 리어카를 끌고 시장으로 향하던 박순자의 힘겨운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찬 이슬이 맺힌 새벽길을 걸으며 어린 민준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그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갈래요. 어린 민준이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안 돼, 너는 공부해야지. 엄마가 벌어올 테니 집에서 기다려. 어머니를 걱정하며 따라 나서려는 어린 아들에게 따뜻하면서도 단호하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는 박순자의 모습은 자신의 고단함을 내색하지 않는 강인한 모성애의 표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뛰어난 성적으로 법대에 입학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뛰어난 능력으로 검찰 조직 내에서 승승장구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고된 노동을 이어가는 어머니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요. 내가 왜 쉬어? 아직 이 손이 말을 듣는데 일하는 게 내 행복이야. 친구들의 은근한 무시에 어머니의 직업을 부끄러워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과 그럼에도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민주는 어머니에게 안락한 삶을 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강인한 독립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활기 넘치던 시장에 갑자기 나타난 거친 분위기의 단속반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휩쓸며 상인들을 위협했습니다. 여기 허가받고 장사하는 거요?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박순자의 가판대 앞에 서서 위압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요, 30년 넘게 여기서 장사했습니다.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규정이 생겼어. 매달 보호비를 내야 해. 불법 가판대 철거를 강압적으로 통보하는 그들의 모습에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박순자의 생선 가판대를 찾아와 노점 허가 여부를 묻고 매달 거액의 상납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보호비는 명백한 갈취였습니다. 조폭들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박순자의 용기가 돋보입니다. 난 그런 돈 낼 생각 없어요. 정당하게 세금 내고 장사하는데 왜 당신들한테 돈을 내야 하죠? 하지만 그녀의 저항에 조폭들은 생선 가판대를 엉망으로 만들고 귀한 생선들을 바닥에 쏟아버리는 등 악랄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얼음 위에서 빛나던 생선들이 더러운 바닥에 나뒹굴고 박순자의 하루 수입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라고. 다음엔 이것보다 더 심할 수 있어. 그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삶의 기반이었던 가판대가 망가지는 순간 깊은 절망에 빠진 박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자신들도 같은 위협에 노출될까 두려워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박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오늘도 일찍 나가셨죠? 바쁜 아들은 어머니의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안부 전화만 주고받습니다. 그래.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넌 어때? 결국 조폭들의 협박에 놓인 박순자는 아들에게 차마 힘든 상황을 털어놓지 못하고 오히려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쁘지? 중요한 사건 맡았다며. 엄마는 항상 잘 지내니까 걱정 말고.
전화를 끄는 박순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사랑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박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망가진 갑 한 대를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다시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갑 한 대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박순자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옆 갑 한 대의 김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다들 몰래 도와준 거야. 나쁜 놈들 가고 나서 상인들이 조금씩 정리했지. 우리가 서로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박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코 풍요롭지 않은 살 속에서도 따뜻한 인정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조폭들은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대담하게 보호비를 요구하며 시장 상인들을 위협했습니다. 생각 좀 해봤어요? 우리 제안은 한 번뿐이었는데 이렇게 또 찾아와야 하니 기분이 좋지 않네. 조폭의 우두머리가 박순자의 갑 한 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처에서 생선을 구매하던 한 중년 남성이 조폭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조폭 두목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저는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물건을 사온 시민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십시오. 조폭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디 한번 용감하게 구는 시민이 있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들은 시민을 밀치고 박순자의 갑 한 대를 다시 한번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얼음통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생선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갑 한 대의 천막까지 찢어버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결정해. 그때도 이러면 더 이상 여기서 장사 못할 거야. 그들은 위협적인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박순자는 무너진 갑 한 대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삶의 터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나섰던 시민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울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네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저를 위해 나서주셔서. 박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역 뉴스 기자가 이 상황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조직 폭력배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지속적인 갈취당해라는 제목의 뉴스가 그날 저녁 방송되었습니다. 한편 서울 중심가의 검찰청에서는 김민준 검사장이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TV를 켰고 우연히 지역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시장에서 조직 폭력배로 추정되는 자들이 상인들에게 소위 보호비를 갈취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30년 넘게 생선 갑 한 대를 운영해온 한 여성 상인의 갑 한 대가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엉망이 된 갑 한 대 앞에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김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여성 상인은 월 100만 원의 보호비를 요구받았으며 거절 시 갑 한 대를 철거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민주는 충격으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의 최근 통화에서 들렸던 미묘한 불안감, 평소보다 지친 목소리가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이런 심각한 상황을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는 비서를 불러 자신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부하 검사들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의 조직폭력배 갈취 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꾸려라. 이건 단순한 갈취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행위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
어떤 공무원이 눈을 감아주고 있는지 철저히 파헤칠 것이다. 회의실에 모인 검사들은 김민준의 단호하고 격앙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냉정했던 그가 이토록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사장님,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한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가판대를 운영하시는 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검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곧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사팀을 꾸리겠습니다. 오늘 밤 안에 움직이겠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지 잠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힘없는 상인들이 부당한 갈취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사로서,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아들로서 이 부정의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청와대에도 보고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꺼내 청와대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찰청 김민준 검사장입니다. 긴급한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청와대 비서관이 잠시 그의 보고를 듣더니 바로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시장 상인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믿는 정의를 위해 싸울 시간이었습니다. 청와대 보고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고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김민준은 수사의 최전선에 서서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과 CCTV를 확보하라. 시장 주변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도 철저히 확보하라. 민준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조직폭력배의 정체가 드러났고 놀랍게도 그 배후에는 지역 유력 정치인과 행정공무원들의 결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 재개발을 위해 상인들을 내쫓으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갈취가 아니라 조직적인 부패와 범죄입니다. 모든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민주는 검찰 브리핑에서 강력하게 선언했습니다. 검찰의 움직임이 시작되자 시장에 드리웠던 긴장감은 점차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경찰이 24시간 시장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수사 지휘 중에도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전화 통화만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했던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시장의 작은 생선 가판대 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순자는 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웬일로? 말을 끝내기도 전에 민준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검사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한 아들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시게 해서.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내 아들. 너는 내 일을 하고 있었잖아. 엄마는 항상 내가 자랑스러워.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모든 상인들도요. 이런 불의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개인적으로 시장 재개발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시장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민준의 강력한 지휘 아래 증거가 하나둘 확보되었고 조직폭력배 두목들이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시장 갈취 사건과 관련해 조직폭력배 간부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개월간 시장 상인들에게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도했고 사람들은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조직폭력배 두목들의 신문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장 재개발을 추진하던 건설회사와 지역 정치인들이 상인들을 강제로 내쫓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고용했던 것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지시했지? 민준이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고, 두목은 두려워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법의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도망칠 수 없다. 내가 협조한다면 감형을 고려할 수 있다. 결국 두목은 입을 열었고 그 배후에 있는 인물들의 이름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시청 고위 공무원, 그리고 대형 건설회사의 대표까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수사망을 펼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갈취를 넘어선 조직적인 부패와 권력 남용의 사례입니다. 민주는 기자회견에서 강력하게 선언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는 어머니와 시장 상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그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상인보호법을 제정하는 데 힘을 보탰고 시장 현대화 사업에 상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는 시장 상인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약속했습니다. 시장에는 점차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진 상인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박순자의 생선 가판대도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네요. 대단한 아들을 두셨어요. 손님들은 이제 박순자를 검사장 어머니로 부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박순자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저 자기 일을 잘하는 아이일 뿐이에요. 엄마로서는 그 아이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수사는 점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루된 모든 인물들이 체포되었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이 사건을 통해 검찰 내에서도 더욱 신망을 얻게 되었고 그의 정의로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가 검찰청을 찾아왔습니다. 민준의 사무실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위험 있는 모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민준이 직접 문을 열고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바쁜데 방해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박순자가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오신 건 결코 방해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어머니 같은 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박순자는 아들의 사무실을 둘러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의 고된 삶이, 아들을 위한 희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민준아. 박순자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고난과 인내, 그리고 사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그 손의 무게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시장 상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동안의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박순자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를 했지만 이런 협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박순자의 담담한 증언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결국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조직폭력배 두목들은 폭력과 공갈, 협박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들 뒤에 있던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시장 갈취 사건의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지역 행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들을 보도했습니다. 전통시장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상인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민주는 더 큰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시장 상인들과 상의하여 상생시장 현대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시장의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형태로 시장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100년 더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상인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주는 시장 상인 설명회에서 약속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고 6개월 동안의 재정비 끝에 시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깨끗한 바닥과 천장, 현대적인 조명시설, 그리고 각 가판대별로 정리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생선구역은 냉장 시스템과 청결한 물 공급 시설이 갖춰져 더욱 위생적으로 변모했습니다. 박순자는 새로운 생선 가판대 앞에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전의 낡은 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아진 환경에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민준이 그녀의 곁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장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필요하시면 도우미도 고용해 드릴게요. 그건 안 돼. 내가 직접 손님들 얼굴 보며 장사하는 게 좋아. 그게 내 삶이야. 박순자의 단호한 답변에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강인한 독립심은 여전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시장의 개장일,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도 취재를 나왔고 이 시장 재생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시장 재정비 사업의 특별한 점은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도시 재생 사업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장식에서 박순자는 상인 대표로 선정되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그녀였지만 이날만큼은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곳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다시 태어난 시장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장사하고 손님들도 즐겁게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강인함과 따뜻함이 이제야 세상에 제대로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장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모범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왔고 특히 박순자의 생선 가판대는 항상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모님, 여기가 그 유명한 검사장 어머니 가게죠? 역시 생선이 신선하네요. 그냥 오래된 생선 가게일 뿐이에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자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민주는 이제 매주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가판대 앞에서 소박한 도시락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때로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 구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날 찾아올 때 검사장 아들 어머니라고 부르네. 그게 정말 자랑스러워. 박순자가 어느 날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생선 가판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이 저의 자랑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던 거리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깊은 이해와 존경이 자리 잡았습니다. 민주는 검찰 조직 내에서도 더욱 신뢰받는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는 검사로서의 소명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통해 배운 강인함과 정직함은 그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민주는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취임식 날 박순자는 맨 앞줄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법과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저는 평생 힘든 노동으로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통해 이 사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그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준의 취임사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박순자의 눈에서는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그녀의 삶의 터전이었고 매일 아침 그녀는 가판대에서 싱싱한 생선을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는 그녀를 존경하는 상인들과 그녀의 강인함을 닮아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헌신과 한 아들의 정의로운 선택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 그것은 평범한 시장에서 시작되어 온 사회를 따뜻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겪는 불공정한 현실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정의를 실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모든 어머니의 헌신과 모든 자녀의 효심이 만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